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레스의 후계자 캄비세스 2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캄비세스 2세와 애굽 정복, 그리고 에티오피아 원정, 여기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 왕의 장자입니다. 이제 고레스 왕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가 캄비세스 2세고 하나가 스메르디스예요. 캄비세스 2세라는 것은 고레스 왕의 아버지가 캄비세스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캄비세스 2세라 하는 거죠. 고레스도 키루스 2세라고 하거든요. 할아버지가 키루스예요. 그래서 그가 고레스, 이제 키루스 2세라고 그렇게 이름하게 되는 것 같이, 앞으로 저는 굳이 캄비세스 2세다 이런 말보다는 그냥 캄비세스 그러면 그 캄비세스는 따로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는 한 고레스의 장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장자인데 이 사람이 성격이 좀 모진 사람, 그리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성격이 모질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 이제 포악하고 아버지와 다르게 신하들을 아주 쉽게 그냥 무시하고 죽여버리고 이런 포악한 성질의 사람, 냉정성이 결여된 미치광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문서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캄비세스가 동생 스메리디스를 죽여버려요. 아버지 고레스를 이어서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이루가지 못했던 큰 것도 이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애굽 정벌이죠. 애굽. 물론 당시에 애굽이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기도 하지만, 아버지 고레스 때도 애굽을 정벌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애굽을 정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애굽을 정벌하는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텔링이니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캄비세스가 애굽을 정벌하게 되는 계기가요, 안과 의사가 있어요. 안과 의사. 그때의 애굽의 군주는 아마시스였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되는 아마시스라는 사람이 군주였었는데, 이 안과 의사가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두 가지 일을 해요. 먼저 고레스 때 아마 고레스가 안과 의사가 필요했던 것 같지요. 자기를 치료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을 치료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유명한 안과 의사를 애굽에서 초빙해 옵니다. 근데 사실 총빙이라고 말하지만 협박하는 거죠. 아마시스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과 의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과 의사가 가족이 있거든요. 처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자식을 떼어놓은 상태에서 혼자 오는 거야. 말하자면 이제 포로 비슷한 거예요. 말이 안과 의사고 이렇게 주치의다라고 하지만 포로 같은 거예요. 차라리 가족들과 같이 오면 조금 좋았을 뻔 했는데, 하여튼
강제로 아마시스가 이 안과 의사를 가족들과 처자식들과 떼어놔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안과 의사가 얼마나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겠어요. 치료를 해주면서 고향을 가고 싶은데 고향에 갈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시스에게 원한이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시스가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쯤 고향에서 고국에서 처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건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눈물 짓고 있는 그때에 세월 때에 이 캄비세스가 이제 애굽을 좀 정벌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명분을 좀 세우고 싶어요. 거기를 공격하고 싶은데 그래도 전쟁도 약간의 그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과 의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게 캄비세스 때죠. 캄비세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시스에게는 예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예쁜 딸이에요. 딸이 있는데 예쁜 딸. 딸을 보내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비로 삼는다는 것보다는요, 첩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후궁이죠? 후궁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마시스가 지금 버겁겠어요. 이제,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당신 딸 내가 후궁으로 삼을 테니까 보내. 이거잖아요. 그럼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예요?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지금 애굽의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내자니 후환이 들였고 보내자니 사랑하는 딸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다른 처자를 보내요. 근데 그 다른 처자가 누구냐 하면 아마시스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낸 선왕이 있어요. 이제 이 아마시스가 왕이면 군주라면 그 전 때에 군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딸. 이해가세요? 이 사람의 딸을 예쁘게 치장하고 옷 입혀서 마치 자기 딸 공주같이 변장을 해갖고 위장을 해서 보내요. 그런데 이 딸이 또 한 성격 하지요. 이 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금 군주가 된 이 아마시스, 내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당신에게 뭐 한다? 복수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제거하고 지가 군주가 됐으니까. 그러던 차에 이 딸이 캄비세스의 말하자면 후궁으로 오게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싹 얘기해버려요. 나는 친딸 아니고요. 이만저만 저만해서 나 캄비세스님한테 그냥 온 거예요. 저 아마시스 저 사람이 속은 거예요. 속인 거예요. 캄비세스님 지금 속았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와, 명분 좋아요. 화 엄청나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쳐들어갑니다. 애굽으로 쳐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애굽을 쉽게 손에 넣습니다. 애굽 정벌이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원정에 돌입하게 돼요. 그 힘을 모아서. 참고로 에티오피아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죠? 여기가 이집트고, 지금 여기에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는요, 그때 당시 장명족이라고, 장명족이 뭐냐 하면요, 이 길장자를 써요.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를 써요. 그래서 오래 사는 민족이라는 거고요. 장명족은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또 예쁘게, 그러니까 여자가 예쁘다라는 개념보다는 남자도 왜 이렇게 잘생기고 그러면 예쁘다라고 표현하던 그런 건데, 아주 잘생긴, 여자들은 잘생기고 여자들은 예쁘고 남자들은 잘생기고 또 사람들이 워낙 장대한 민족이고요. 보통 평균 수명이 한 120살 정도 되는 그런 족속이 장명족입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문화 중에 재밌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임금, 왕이 되려면 일단 키가 엄청 커야 돼요. 키가 무지무지 커야 됩니다. 저는 좀 아담한 사이즈라 저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저 꼬발입니다. 일단 키가 커야 되고 힘이 세야 왕으로 일단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경쟁자들하고 경쟁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민족이 이 에디오피아예요. 그 에디오피아를 원정을 이제 떠나게 되지요. 여기에 장명족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캄비세스의 사신들이 슬쩍 오죠. 그러면서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전쟁을 선포할 때 꼭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화친. 참 허울 좋은 아주 그런 제스처 아니겠어요? 이 금방 에디오피아의 장명족 그 왕이 금방 눈치챘어요. 사실 이 에디오피아가요, 엄청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이집트도 점령하고 이집트도 속국으로 다스렸던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거든요. 화친을 맺자라고 왔는데 그걸 간파하고 왕이 그 사신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기죽이는 그 일들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 사람들은 몇 살이나 살다 죽습니까? 예, 우리는 한 80 정도까지, 80이나 삽니다. 이런 거예요. 80살까지나 살아요. 라고 얘기해요. 80살까지나. 근데 지금 여기는 120살 살거든요. 평균이. 아유, 빨리도 죽네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120살까지 삽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활을 하나 줘요. 이런 활이에요. 활을 하나 딱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네 나라에, 페르시아에 이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왕이 당기겠죠. 이게 잘 당겨지지 않는 활인데 이거를 딱 당겨요. 만약 당신네 나라에 이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당신네 나라를 상대해 주겠소. 가서 왕에게 얘기하시오.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왕이요, 이 활 시위잖아요. 이게 이제 시위잖아요. 이 시위를, 여기를 한 개를 느슨하게 풀어요. 빵빵하게 하려면 감아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를 느슨하게 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쉽게. 이걸 쉽게 좀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사신들이. 그리고 캄비세스에게 내놓죠. 내놓으라 하고 힘세다고 하는 장수들이 이걸 땡겨보지만 좀처럼 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 집어던지는 거죠. 왕이 확 집어던지면서 쓸데없는 장난했다고 땡기지도 못하는 이런 활을 가져와갖고 우리 보러 땡기라고 어쩌고 저쩌고 장난질 한다 그래가지고 집어던져요. 그럴 때에 스메리디스 누군지 알아요? 아까 스메리디스 얘기했죠? 캄비세스 2세의 동생입니다. 고레스의 둘째 아들입니다. 고레스는 아들만 둘이고 딸이 셋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메리디스가 딱 나타나더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활을요 딱 당겨요.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도 힘쓰게나 쓴다는 사람들도 당기지를 못했는데 스메리디스가 당기는데 자료에 보면 37cm를 당긴대. 사실 요만큼이에요. 그죠? 요만큼. 이 스메리디스가 한 요만큼 37cm를 당겨요.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환호합니다. 이야, 대단하다고. 그동안은 캄비세스가 형님으로서 왕으로서 자기 동생 스메리디스 존재를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걸 하면서 대신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박수갈채 받고 인정받으니까 약간 좀 기분이 나빠요. 원래 성격이 약간 이상하다 했잖아요. 그러던 차에 꿈을 꾸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꿈을 꿉니다. 스메리디스가 머리가 하늘에 닿고 양쪽에 날개가 달려서 하늘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 이거는 완전히 왕이 될 꿈이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이런 활 당기는, 그리고 박수 받는, 이제 존재감, 스메리디스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 부각되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메리디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원정으로 떠납니다. 에티오피아 원정을 떠나게 되지요. 5분의 1도 못 갔어요.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5분의 1도 못 갔습니다. 사실 군량미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승무만 급해갖고 내가 저거 정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정세도 살피고 항복하기를 바랬던 거죠.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괜히 활 하나 갖다 놓고 남 기나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확 쳐들어가는데 5분의 1도 못 가서 군량미가 싹 떨어져요. 그나마 이렇게 좀 풀밭이나 이런 데 지날 때는 풀이라도 뜯어 먹을 수 있는데 사막을 지날 때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왜 이제 이것저것 막사도 가져가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릇들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걸 짐승이 날르잖아요. 그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싹 잡아먹어요. 그래도 아주 5분의 1까지도 못 간 거예요. 먹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심지어 한계조를 10명으로 짜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 뭐 한다? 잡혀먹는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 굶어 죽어, 또 이 가위바위보 잘못해갖고 잡혀먹어, 얼마나 많은 그런 군사들이 죽어갔겠어요. 5만을 지금 데려가는 건데 참 기가 막힌 참 진퇴양난이에요. 계속 가자니
먹을 거 없고 다 죽어가고 돌아오자니 창피하고 그죠? 창피하잖아요. 그러던 차에 본국으로부터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본국에서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본국이잖아요. 그 본국에 자기 왕의 가족들을 돌보라고 지시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 마고스예요. 마고스는 사제들이라는 거예요, 사제. 뭐 제사장들 뭐 이런 거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고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룹을. 그 사람 중에 최고 지도자에게 왕가를 잘 부탁해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본토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데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 알아봤더니 아니 글쎄 이 사람이네요. 스메르디스.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였거든요. 스메르디스를 애굽에서 에티오피아 원정 가기 전에 동생아, 아무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본토를 비워두고 왔으니 너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스메르디스가 착하니까 형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왕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캄비세스 야비한 사람이에요. 누굴 딸려보내요? 제거하라고 살수를 딸려보내잖아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가서 죽이라는 거죠. 암살자. 그래서 이 충신 또 이제 충직한 신하가 뒤따라가서 스메르디스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메르디스를 죽인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을 이 충직한 이 신하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은 두 사람밖에 몰라요. 캄비세스 자신하고 그 충직한 신하 두 사람만이 스메르디스가 죽었다는 거 아는데, 아니 스메르디스가 지금 본토에서 반역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전령이 막 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얘기해 봤더니 스메르디스라는 거예요. 그 충직한 신하를 부르죠. 따로. 대체 너 옛날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인 거 맞아? 야, 그러면 그 고레스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하고 하르파고스하고 뭐 이런 게 막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 죽였다고 하는 거죠.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반역을 일으킨 거다. 이걸 제거하러 가자. 그러면서 명분이 섰습니다. 철수할, 에티오피아 원정에서 철수해서 애굽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명분이 생겨요. 딱 돌아가기 위해서 신나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제. 군사들 엄청 잃었지만 다시 페르시아에 가서 군비 정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왕으로서는 거 별거 아니죠, 뭐. 신나서 말에 딱 올라탑니다. 근데 그 순간, 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칼 지갑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칼에 허벅지가 푹 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딱 탈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칼집이 떨어지고 빠지고 허벅지가 그 칼에 푹 찔렸네. 그 큰 부상을 입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큰 부상을 입고 한 20여일
시름시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엄청 후회하면서 엄청 울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이제 뼈가 썩어 들어가겠죠. 뭐 일종의 뭐 파상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죽을 때가 되어서 최측근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내 동생 스메리디스를 죽였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뭘 숨기겠습니까? 여차저차 내가 꿈을 꾸었는데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는 꿈을 꾸고 동생이 반역할까 봐 내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국에서 스메리디스가 반역을 했다니 이건 분명 다른 누군가가 반역을 하고 동생 스메리디스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데, 할 때에 그 충직한 신하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보다도 이 사람이 더 잘합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꼴깍 죽어버려요. 딱 죽으니까 신하들이 어떡했어요? 지금 이것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죠? 캄비세스 평소에 난폭한 성격, 미치광이 성격, 이 성격 있는데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만약에 이 말을 믿고 지금 반역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스메르디스를 제거하러 간다면 잘못하면 자기네가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캄비세스의 말이 맞습니까? 캄비세스는 일단 죽었죠?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맞아요, 제가 죽였어요, 이러실래요? 아니면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없어요, 이 미치광이가 그냥 자기가 꾸며낸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람 똑똑한 신하입니다. 지금 왕이 죽은 상태에서 자기가 그 일의 주범이라면, 그 일을 그 스메리디스를 죽였다 그러면 자기에게 큰 불행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요. 아닙니다.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거기서 캄비세스가 죽고 이제 나라는 반역자 무리들, 그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또 살펴는 보겠지만 이 캄비세스, 우리 뭐 성경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요, 캄비세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에 연결되어서 보여지는데요.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하라고 스룹바벨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대적들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는데 스룹바벨은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죠. 그러자 대적들이, 그때 당시 왕이 캄비세스였어요. 고레스는 이제 죽었거든요. 캄비세스가 왕이었는데 대적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요. 누구에게요? 캄비세스 왕에게. 뭐라고 올리냐 하면, 지금 쟤네들이 하는 꼴이 보니까 나라에 반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저 예루살렘, 유다라는 땅은 큰 왕이 나타나서 이 근동 지역을 다 지배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다윗을 얘기하겠죠? 솔로몬 왕을 얘기하겠죠? 하여튼 그런 곳인데 끊임없이 반역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그런 족속들이 저들입니다. 근데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을 빙자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세운다고 하니, 재건한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시고 저걸 중지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캄비세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자 캄비세스가 그런 문서들을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 고레스가 내린 명령, 칙령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민족이었는지, 수없는 주변국들과 대항해서도 살아남은 민족이기도 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민족들 다 쓸어버리고, 또 왕조 시대, 왕권 시대에는 어떠합니까? 그 위대한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주변을 다 통치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끝까지 살아남고 막 그런 민족이잖아요. 이 기사를 캄비세스가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통치할 기간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야, 이거 큰 낭패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해서요,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는 왕이 캄비세스 왕이에요. 그 중단된 게 그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삶의 중심이죠.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 얘기가 할 수 없어요. 각종 음악, 미술, 예술, 모든 것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그 재건을 독려하지는 못할 망정, 그 재건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왕, 자기의 권력으로 가지고 그걸 중지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훈 삼는 것은, 짧게라도 교훈 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캄비세스는 그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고레스는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캄비세스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 결국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그러니까 캄비세스를 이어서 페르시아 3대 왕이 되는 다리오 왕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